자, 이제 또 갑시다.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의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사실은 점 두 개를 찾던가 힌트를 찾는 요령은 직선은 이 세상의 모든 직선은 점 두 개가 결정되면 이 점 두 개를 연결하는 직선. 물론 평면에서예요. 2D입니다. 2D. 2디멘셔널에서는 점 두 개를 연결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어떤 기울기를 결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점 두 개를 확보했는가, 혹은 점은 한 개만 확보가 됐는데 그리고 기울기를 알고 있는가, 여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직선은 해석이 끝납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인간의, 여러분들 그런 거 했나요? A4 용지 딱 나눠 드린 다음에 이걸 이제 반 접어서 얘가 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여기서 태어났고 난 지금 여기야. 그러면 뭐 올라가면 행복한 거고 내려가면 뭐 불행한 거고 뭐 이런 거 뭐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행복곡선이라 그래서 아주 애기 때 뭐 학생 중에 됐다 독특한 학생도 있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나의 인생 비극이 시작됐어. 그런데 쫙 떨어진 거예요. 이런 애도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태어나는 것 자체는 되게 즐거웠잖아요. 이때 저는 뽀로로를 만났어요. 이러면서 뽀로로를 만났을 때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터닝맥 카드 싸움에서 완전 맨날 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는 뭐지? 학교에 들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많죠. 똑같습니다. 이게 왜 직선이 참 안타까운 일이냐면 한 번 기울기는 영원한 기울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금수저는 죽을 때까지 금수저, 날 때부터 흙수저는 죽을 때까지 흙수저. 아이, 좀 매력이 없죠. 예측 가능성에선 최고로 좋지만 급변하는 느낌은 가지고 있지 않죠. 너무 예측이 잘 되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런 면에서 인생에 비교하기에는 정말 짜증나고 싫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셔서 미적분을 배우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다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개념에서 점 두 개를 지난다, 점 두 개가 확보됐는가, 또는 점 하나와 기울기가 확보됐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 두 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점은 누구냐? 바로 X축을 잘라낸 조각, Y축을 잘라낸 조각이 가장 유명한 점이죠. 그래서 X절편은 0,A라고 쓰고, 쏘리, A,0이죠. Y절편은 0,B라고 보통 썼다고 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게 되죠. 한번 적어볼게요.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기울기, 거기다가 x-0 플러스 b라고 써버리면 이 두 x절편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이 굉장히 빠르게 묘사가 끝났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공식은 기울기는 a분의 마b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예쁘게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전부 a를 곱해요. 전부 a를 곱해요. 그러면 분모가 예뻐졌고, 한쪽으로 넘겨요. bx 더하기 ay는 ab. 전부 ab로 나눠요. 그랬더니 책에 있는 공식 a분의 x, b분의 y는 1.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외우면 엄청 빨리 직선식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요? 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책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해 놓으셔도 좋고,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그리고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그리고 1. 요 스타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3분의 x 빼기 4분의 y는 1,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x 밑에 x절편은 3, 여기 빼기인데요. 아니, 더하기로 바꿔야지. 이렇게 바꿔서 y 밑에 y절편은 마사, 그리고 1, 딱 들어맞네. x절편 3 찍고 y절편 마사 찍고 연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 얘가 좋으냐? 직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또 하나의 뭐랄까 그 문제에 대한 그 좀 적용 사례라 그럴까? 어떨 때 굉장히 얘는 이 문제를 풀 때 효과적이냐? 요거죠. 이 넓이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나오다 보면. 이 넓이가 그냥 딱 봐도 지금 얘는 6이죠. 그죠? 숫자가 아니라 이 파트에 문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넓이 계산이 엄청 쉽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가 되면 x절편은 2k, y절편은 k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k가 양수래요. 그러면 여기가 2k, 여기가 k, 연결.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k제곱.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문자가 배치가 돼도. 됐어요? 요렇게 시험이 돼요. 네. 이렇게 돼요. x절편 대 y절편의 비율이 2대 1일 때 이러고 내버려요. 그게 저 모양에서는 되게 편하다. 그런 거 오늘 지금 좀 이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6쪽부터 대표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요거 풀고 그 뒤에 이제 평행 수직에 대해서는 오늘 그림 하나만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하나만 더 그려 보시면 그 그림 그리면 뭐 재밌습니다. 120번 갈게요. 마이너스 3,1과 5,7을 이은 선분의 이 두 녀석의 중점을 지나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점에 대한 힌트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기울기가 2다 이렇게 나왔죠. 아니 왜 하고 많은 문자 중에 기울기를 m이라고 써요? 뭐 맥도날드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뭐 왜 m이라고 써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냥 습관이긴 한데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m자라고 쓰는 습관은 영어에 매그너튜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매그너튜드. 어떤 양을 결정하는 내용이죠. 어떤 특별한 어떤 값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진계의 진도를 표현할 때도 매그너튜드 이렇게 대문자 m으로 써요. m으로 많이 쓰는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m이 2다. 기울기 정보 2. 요거 중점 지난번 단원에서 했던 x끼리 더해서 절반 1, y끼리 더해서 절반 4. 끝. 이게 직선의 방정식 답이에요. 구조 이해되시죠? 여기는 기울기가 배치되고 특별히 지나는 한 점. 이거는 한 점에 대한 힌트를 준 거예요. 이 한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는 중점을 계산해야 되겠죠. x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값. 5랑 빼기 3을 더하면 2니까 나눈 값 1이고 y끼리 더하면 8이죠. 그래서 1,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다. 이거 바로 이렇게 탁탁 집어넣고 금방 나오시면 돼요. 필수 유형 125번 가겠습니다. 두 점 3,3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위에 있는 건 기울기를 줬는데 기울기를 주지 않고 점 두 개를 줬어요. 그러면 이 점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찾습니다. 3 빼기 1분의 3 빼기 5 4분의 8 기울기는 2. 그래서 직선은 기울기가 2면서 3,3을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직선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2x 빼기 3이라고 금방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하고는 조금 맛이 다르죠? 그러니까 직선이 결정된다는 거는 두 점을 알면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풀면서 점 두 개를 내가 확보했는가, 아니면 점은 하나만 확보했는데 기울기를 알려줬는가, 이런 힌트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왔는데 얘가 누구를 지난대요?
A, 마7 대입 가능인 거죠. 또 얘가 5,B를 지난다. 이거 대입 가능이죠. 이 점들을 각각 대입하시면은 A, B가 나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뒷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128번을 풀어드리거든요. 128번 같이 한번 봅시다. 128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덕고 기출, 홍고 기출,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128번은 왜 그러냐? 자이스토리 책 보셔도 128번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스타일이라서. 자, 정사각형이 안에 들어있는데 저는 단순히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이걸 어떤 뜻으로 만들었을까? 이 직선이 사실은 이 직선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을까? 학생들은 이제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이제 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은 CD. 이 직선을 찾아라. 얘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도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그리고 뭐 어떤 점을 지나요? 여기 이 점이 이제 C니까 뭐 편하게 C를 찾아냈다고 하면은 CX와 CY를 이제 찾아서 점을 이제 대입하시면 C라는 점의 X좌표와 C라는 점의 Y좌표를 대입하면은 금방 나오겠죠. 대부분 이제 이 정도 생각만 하고 끝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모의고사 4점도 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열심히 갈고 닦으시면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전국 등수로 이제 놓으시면은 전국 등수 5,000등 안에는 내가 들어야지 막 이런 생각 하시면 고3 때 공부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학교가 농어촌도 있고 내가 1등급을 확보하고 1등급 안에서도 약간 앞쪽, 그러면 수능은 최저만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딱 정해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국 등수를 계속 관리를 하시면 내포가 좁죠, 솔직히.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동네가 사실은 좀 좁아서 서울은 넓죠. 그래서 좀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굉장히 그 스케일 자체가 커져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한 이유는 스케일이 좀 커지면 굉장히 식견이라고 그러죠. 식견. 보는 퍼스펙티브. 안목이 좀 넓어져요. 자, 이거 봅시다. 내가 이제 헛소리를 지금 찍찍하고 있는데 뭐 학생들 대부분은 이 생각만 합니다. 여기 도형하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 녀석이 합동일 거야 하고 찍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3이야. 근데 이게 1이고 여기가 3인 게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하잖아요 하실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뭐 말씀드렸죠. 문제 4점짜리로 난이도가 올라가면 중등 베이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중등 베이스 뭐예요? 바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네. 누가 얘기하는 거 같네. 피타고라스 정리 베이스가 있으셔야 돼요. 네. 여기 그려놓으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옛날에 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하실 때 여기가 A, B, A, B, A, B, A, B 뭐 이렇게 식으로 적고 얘네들이 다 합동이었어요. 그 전체 넓이는 2분의 1 AB가 4개인데 거기다가 가운데 있는 C제곱까지 합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가 베이스가 들어있었어요. 하나 그냥 복습으로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떴고 여기서도 이 합동이 들어있습니다. 합동 조건은 아직 이안이 정사각형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AB가 같고 얘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고 합동 조건은 이 두 개의 합동 조건은 사스입니다. 사스로 합동 조건입니다. 직각삼각형 RHS는 RHA 아닙니다. 사스로 합동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 여기는 4,0. 여기 좌표가 4,3. 그래서 얘는 4, 3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답이 납니다. 됐죠?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유형 3번. 자, 유형 3번 볼게요. 130번 문제인데 힌트가 x절편이 마삼, y절편이 마사,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그리고 1. 끝났죠? 한 방에 끝났습니다. 직설의 방정식이. 근데 얘가 k, 마이너스 2k를 지났는데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쉽죠? 모양을 따로 이렇게 막 바꿔서 잡나요? 아니에요. 모양 따로 잡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1분은 흘러요. 뭐 빠르면 30초 흘러버려요.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x절편과 y절편을 동시에 이용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잡아줘 주시면 빠르게 끝납니다. 이것도 하나 더 해볼까요? 132번? 말씀드린 대로 2,3을 지나는 직선인데 x절편이 y절편의 2배다 라고 써놔서 132번도 따라서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그리고 1인데 x절편이 y절편의 2배래요. x절편이 요건데 y절편의 2배 이렇게 그냥 탁 식이 나와버리죠. 그죠? 그리고 얘가 누구를 지나요? 2,3. 와, B가 나와버렸네. 한 방에. 이렇게 이제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눈에 보이시면 엄청 빠릅니다. 요게 이제 중학교 때는 없는 거니까 뭐 연습을 좀 더 시켜드릴게요. 133번도 한번 살펴서 보도록 하죠. ax 더하기 y가 3a인데 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지금 문제에서 x축, y축에 의하여 잘린 선분의 길이가 6이다. 이런 말이 들려 있습니다. x축, 이 직선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이 하나 나오면 x축에 의하여 잘린 x축, y축에 의하여 이 직선상에서 잘린 선분이라는 건 요거예요. 요게 선분이에요. x축에 커팅, y축으로 커팅, 이렇게 커팅돼서 잘린 쪼가리, 선분은 말 그대로 직선의 분, 한 일부분이라는 소리예요. a part. 그러니까 그 잘린 선의 일부분, 선분이 요 길인데 요 길이가 문제에서 6이다. 이렇게 돼 있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얘도 모양을 1단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요 1이 힌트인 거죠. 그래서 모양을 똑같이 3의 2로 나눠요. 그러면 3분의 x, 3a 분의 y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x절편이 3으로 암산으로 금방 나오고 y절편이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y절편이 3a예요. 됐죠? 그럼 요 길이가 6이라는 정보가 떴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9 더하기 9a 제곱은 36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괜찮죠? 네. 자, 요거 기억하세요. 여기를 1로 만들어야 돼요. 1로 만든다. 그래야 x절편과 y절편을 식에서 쓸 때 편하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x절편하고 y절편의 이런 형식으로 쓰는 거는 지금 옛날에는 이제 행렬 매트릭스, 행렬에 좀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옛날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교과과정에 행렬이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공통수학 1에 그래서 행렬스러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조금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4번은 중학교 문제입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1,k, 뭐 k,7, 5,11,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점을 쓸 때 일단은 뭐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썼는데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지 어떤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좌표 평면을 안 썼으니까 그냥 기울기가 안 변하고 일정하다. 뭐 그냥 그 정도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울기를 두 개끼리 직선 일직선상에 있으면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기울기만 서로 잘 비교를 하시면 좋고요. 뭐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전 5,11이 둘 다 아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11을 기준으로 5 빼기 1분의 11 빼기 k가 5 빼기 k분의 11 빼기 7이다.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되겠죠? 그 다음은 계산이 그럼 4분의 11 빼기 k가 5 마이너스 k분의 4니까 대각선끼리 크로스 이렇게 곱하셔서 16은 k 빼기 5, 자 k 빼기 10, 요건 이제 그냥 계산 요령이에요. 둘 다 마마를 달았어요. 요거 전개해서 푸시면 k가 나오는데 k제곱 빼기 16k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오겠죠? k가 두 개 나오는데 두 근의 합, 근각에서의 관계로 직접 k를 일일이 안 구해도 금방 16이라고 나와요. 뒤에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유형 5번 넓이를 자른다. 이거는 기출인데 잘 나오는데. 140번에 기출 써놓으세요. 140번. 140번이나 뭐 137이 뭐 대표 문제이긴 한데 이거 갈게요. 이거 풀고 조금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한 5분 10분이라도. 내용 설명은 내용 설명 먼저 하고 시간 드릴까? 영상도 좀 그렇고. 137번 갈게요. 137번. A, B, C가 있는데 A가 1,4, B가 8,6, C가 0,2. 제 맘대로 그냥 막 그렸어요. 좌표 평면 안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리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삼각 직선 L이 넓이를 2등분한대요. 2등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그리세요. 137번. 저랑 똑같이 그리시는 게 좋아요. 답지 설명도 똑같이 그림이 그려진 거니까 137번 똑같이 그리세요. 힌트가 보이시면 돼요. 이 다음에 모든 넓이를 절반으로 자른다. 여기가 직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뭐 길이를 구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 없죠. 모든 직선 L을 찾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을 찾으려면은 점 두 개가 나오냐, 점은 한 개에다가 기울기가 나오냐, 뭐 이런 힌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점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 점, 이 점. 이 점은 중점이니까 그래야 넓이가 1대1 똑같이 반으로 잘라지죠. 4, 얼마야? 2인가요? 마이?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직선 L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뭐 학교 시험도 꼭 나와요. 중요하니까 꼭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여러분들이 구해내시면 답이 될 겁니다. (139번)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다가 메모만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9번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통상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더라? 그냥 장난삼아는 아니고 옛날 건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하실 수도 있는데 사다리꼴 넓이 공식은 어떻게 발생했냐면요.
사다리꼴 넓이 공식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오리진은 사실은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에서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이렇게 뭐 점이 있겠죠? 이 점을 누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나가면 얘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 사다리꼴이 생긴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 원래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A면 여기가 A, 여기가 B면 여기가 B.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다리꼴 넓이 공식은 A 플러스 B가 한 변이고 거기다 높이가 달리고 2분의 1이 없죠. 이게 지금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이잖아요. 그죠? 이 평행사변형의 나누기 2가 되면 사다리꼴 넓이 공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똑같은 녀석을 뒤집어서 여기다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됐다라는 내용과 이제 일치하는데 이 점이 사실은 이렇게 두 대각선의 교점상에 있어야 되겠죠. 교점상에 있어야 정확하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녀석이 선이 하나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 이 녀석의 넓이를 정확히 반으로 자르고 지나가려면 이렇게 X자를 하시고 요 점 여기도 이렇게 X자를 하셔서 대각선끼리 이렇게 얘네들도 사실은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이지만 얘랑 얘를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럼 넓이가 반반 잘라지는 거예요. 책에다가 그려놔요. 여기 책에다가 139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 대각선 두 개 그리고 요 점. 이 점의 좌표가 딱 가운데 중점이겠죠. X좌표가 마3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에 딱 가운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요 점은 X좌표가 1, 3이니까 2. Y좌표가 1, 4니까 2분의 5. 옛날 책보다 바뀌었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죠. 그럼 넓이가 절반으로 잘라집니다. 자, 개형 보겠습니다. 개형 보면은 오늘 진도는 이제 일단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늘 안 하고 개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행과 수직 중에서 평행만 조금 먼저 수직만 오늘 조금 어디셔널하게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직은 중학교 때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개형은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그 1차 함수를 그림 그리는 요령입니다. 1차 함수 직선이죠. 일단 자, 직선 중에서 특히 1차 함수를 그림을 그리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림을 그릴 땐요 항상 두 가지 포인트에서 생각해서 그리시면 돼요. 일정한 점을 지나는 이런 말이 들리는 직선을 그릴 땐요 그 일정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랜덤이에요. 아무렇게나 뭐 아비트리하게 자기 맘대로 기울기가 잡힌대요. 문제를 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2,3을 지난대요. 그럼 이런 애들은 그림을 그릴 때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2,3을 찍고요. 내 맘대로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막 다 그려보셔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두 번째, 그게 아니라 기울기도 알고 그 다음에 뭐 한 점도 알면은 그림이 훨씬 쉬워지죠. 그 지나는 한 점이 2,3이고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4야. 그러면 2,3을 찍고 기울기가 4가 되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나요. 됐죠? 그러니까 그림이 정확하게 되게 쉽게 그려지려면 사실은 y는 ax 플러스 b에서 그림이 네 종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b가 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것들만 체크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1차 함수에서는 그림이 a가 플러스면은 몽땅 다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위에 거는 기울기가 플러스인 그림인데 y절편은 얘는 플러스고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인 그림이죠. 됐죠? 또 그림이 기울기가 음수면 여러분들 여기가 x축이 달린 거예요. 여기가 x축이니까 x축이 커지는 방향으로 항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이 커지는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꼬라박아 내려가 뭐 이렇게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선생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야. 거꾸로야 이거는. 이리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고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그림을 그리시고 얘는 기울기에서 y절편이 플러스 y절편이 마이너스 이렇게 체크해서 그리시면 돼요. 뭐 점을 찍어가면서 너무 자세하게 그리시는 거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건 중학교 때 습관이고요. 여전히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막 눈금을 막 해갖고 그리시는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y는 빼기 2x 더하기 1이래. 그러면 아 y절편이 1인데 내려가네.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y는 3x 더하기 4야. 그러면 0,4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요령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평행수직을 오늘 뭐 시간이 4시 반 우리 5시 4시 50분까지죠. 네. 연습장이 좀 자리가 있나요? 네. 그러면 연습장에다가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베이스로 생각하면 평행하면 기울기가 동일하다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셨죠. 중학교 베이스는 기울기가 똑같다만 이제 생각을 하셨고 이건 중학교 베이스고 고등학교 베이스에서 중학교 거 좀 정리를 한번 더 하면 몇 개 예를 들어서 적어 드릴게요. y는 3x 빼기 2라고 y는 3x 더하기 2는 평행한 거 맞죠? 두 녀석의 식을 빼면 0은 지워지면서 반대편은 빼기 3 이렇게 돼서 말 그대로 근이 없죠. 교점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x와 y항은 다 소거가 되고 상수항만 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얘네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서 3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고 한쪽으로 또 다 몰면 3x 빼기 y 빼기 2는 0 이렇게 쓰시면 한쪽으로 다 몰았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얘랑 숫자가 똑같게 지금 제가 아주 편안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똑같지 않으면 똑같게 맞추겠죠.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풀 때 이렇게 안 내죠.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뭐 좀 복잡하게 낸다고 하면은 이걸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만약 이랬다 그러면 x 앞에 개수를 이제 똑같게 맞춰줘야지.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식에다 3을 곱하겠죠. 3을 곱하면 6x, 3을 곱하면 2y, 3을 곱하면 15.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돼서 만들어지겠죠. 뭐 맞아요. 근데 다들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풀면 x항도 작살나고 y항도 작살나고 뒤에는 작살 안 나고 남고 이렇게 돼서 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양을 더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예요? 이 녀석의 비율이 내가 뭘 잘못 썼죠? 여기 빼기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녀석의 비율과는 같지 않아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넘어오시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한쪽으로 다 몰아서 쓴 식이 훨씬 일반적인 식인데 프라임을 달게요. 이 두 녀석을 연립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근이 안 생기는 거야. 교점이 안 생겨야 평행이야. 평행이다.
교점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율을 따져보면 A'분의 A가 B'분의 B랑은 똑같은데 이 상수항에 해당하는 C'분의 C랑은 달라야 돼요. 이러면 평행이에요. 평행입니다. 저기 대학 2학년 제어 시스템 가면 또 배우는데요. 저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평행이다. 그럼 평행 말고 일치는 뭐겠어요? 일치는 두 개를 뺐는데 0은 025가 등장하면 일치가 되는 거죠. y는 3x 빼기 1이랑 2y는 6x 빼기 2.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그럼 위에다가 두 배를 해서 0은 025가 떠버리죠. 이때는 일치. 윗식에다가 넣는 모든 x, y는 아래식에다 넣어도 모두 다 성립하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개념이 되고 비율을 놓고 보시면 정확하게 모든 비율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A'분의 A가 B'분의 B가 되는데 C'분의 C까지 완전 똑같아집니다. 두 개의 식은 윗식에다가 어떤 숫자만 곱하면 밑에 식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때는 일치. 해가 무수히 많다. 허벌나게, 겁나게, 싸게 많죠. 해가 겁나게 많음. 예. 왕 많음. 예. 개 많음. 저희 옛날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아니라 학교에 있을 때 국제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키우던 개랑 고양이랑 막 있었는데요. 와 둘이 경쟁이 한번 붙었어요. 애들이 딱 보더니 개가 이렇게 막 뛰어가는 거. 와 개빨러 다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개가 뛰어갔던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웃겼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썰렁하죠. 네, 죄송해요. 어떻게 만회를 하죠? 큰일 났네. 자, 그 다음 수직은 이제 수직을 정리해 봅시다. 수직은 도대체 어떤 게 수직이냐. 요거 이제 오늘 연습장에다가 영상 보실 분들도 한번 그려보고 저는 이거 y는 ax하고 y는 bx가 서로 수직일 때 한번 그려보죠. 저랑 같이 따라서 그리세요. 둘 다 그냥 원점 지나갈 때를 이제 이렇게 수직입니다. y는 ax, y는 bx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직각이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정답은 결론부터 빰빠라밤 얘기를 하면 a 곱하기 b가 빼기 1이 되면 일단 수직인데 두 가지로 풀어드릴게요. 재밌어요. 솔직히. 그냥 좀 편하게 증명 과정을 꼭 알아야 되나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수직이 등장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수직.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직각이 등장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 삼각형에서 직각은 뭐밖에 없다고 맨날 강조했냐면 넓이 공식이 수직이 있고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수직이 있고 이런 거가 이용이 돼서 수직 문제가 풀려 라고 맨날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이렇게 이 점의 좌표는 여기를 K라고 쓰고 얘는 K, AK K를 톡 집어넣는 겁니다. 요 점의 좌표는 K, B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수직이 등장하면 넓이 공식이나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굳이 썼어요. 자, 먼저 책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증명을 할 거예요. 뭐가 좋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좋겠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르게도 되나요? 넓이 공식도 나쁘진 않아요. 왜? 뭐 넓이 구하려면 구하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피타고라스 정리로 먼저 해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길이들이 나와야겠죠. 1번 길이, 2번 길이, 3번 길이 이렇게 길이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넣으시면 되니까 k제곱 더하기 ak의 제곱 1번 제곱이에요. 플러스 2번 제곱이에요. 2번 제곱은 요점 k제곱 더하기 bk의 제곱. 이게 2번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됐죠? 3번 제곱이에요. 3번은 요게 3번입니다. 그렇구나. 요거를 제곱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얘는 그냥 높은 데서 낮은 걸 빼는 게 길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가로 길이는 그냥 x 길이 서로 빼는 거예요. 세로 길이는 그냥 y 길이 서로 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높은 데에서 낮은 거, 낮. 오른쪽, 오른, 왼. 이렇게 빼면 절대값을 안 써도 됩니다. 아주 편하게. 그죠? 그래서 높은 곳이 AK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 BK예요. BK를 뺍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겠죠. 이렇게 썼어요? 네. 쓰셨으면 이제 이게 끝이에요. 오늘 수업 이제 거의 정리를 하시면 전개를 하면 예. k제곱 k제곱 a제곱 k제곱 이 k제곱이 뜨고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이 좌변 우변은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2ab kk 날라가 답이 나왔네요. k가 0이 아니죠. k가 0이면 삼각형이 안 나오죠. 그래서 2k제곱은 마이너스 2ab k제곱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 나왔어요. k가 0이면 안 돼요. k가 0이면 망합니다. 제따이 다메 데스 절대 안 돼요. k가 0이면 삼각형이 안 나오니까 ab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가 대부분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럼 여기에 정말 럭셔리하게 수학을 보는 또 새로운 눈이죠. 수직이 달리고 뭐 넓이 어쩌고 저쩌고도 하셨는데 아주 골 때리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거 설명하면은 좀 와 대박이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좋겠어요. 여기다 이제 오늘 요 내용 설명하고 끝내는데 여기 직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살짝 돌려놓으면 x, y는 h제곱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그죠? 똑같은 삼각형이 보여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재밌네. 엄청 간단하게 나와버려요. 근데 요 x, y가 뭐 이렇게 밀어 올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x, y를 곱해서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공식을 닮음이에요. 중2 때 배운 이제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요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요 삼각형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이냐?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요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네. 직각을 향해서 살짝 돌렸어요. 이렇게 쫙 회전해서 돌렸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 길이는 AK예요. AK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AK 곱하기 여기 길이는 그림상 음수죠. BK는 마이너예요. 마이너 값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 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빼야 길이라 그랬잖아요. 높은 곳이 여기가 0이니까 0에서 요걸 빼야지 길이에요. 여기 길이는 사실은 마이너스 BK예요. 맞죠? 그러면 길이 이쪽 길이 두 개 곱한 게 요 길이가 제곱이 돼야 되겠잖아요. K제곱이에요. 여기 별표라고 치면 이게 별표. 여기를 뭐랄까 이쪽에 X? 여기 X 동그라미? 네. 여기 X 동그라미. 요게 Y 동그라미? 요게 지금 Y 동그라미.
그럼 AB는 마이너스 1 바로 나옵니다. 조금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책에는 이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고2 때 이제 저런 스킬들을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제 마지막 이거는 자, 저 책에 있는 내용 수직이면은 어떤 게 벌어지는데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선이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다른 직선 하나도 프라임을 달아서 이렇게 썼다면 정리를 하면 비율로 얘가 안 되면 얘는 평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등호가 몽땅 다 맞아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그냥 두 개가 일치하는 거죠. 일치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한쪽으로 넘겨서 위에 있는 녀석의 기울기와 아래에 있는 녀석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 식을 정리하면 한 큐에 곱하고 곱해 A, A 프라임, B, B 프라임이 더하면 0이야. 이렇게 돼요. 이게 수직 perpendicular 수직입니다. right 저기 뭐죠? 서로 수직하게 두 직선이 만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수직하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꼭 외워두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유형 10번을 그래서 먼저 갈게요. 158번. 그러니까 158번을 풀 때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중학생인 경우에는 미안한 얘기인데 자, 이거는 그냥 안 써도 돼. 말만 잘 들으면 이 녀석을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중학생인 경우에는 3y는 마이너스 k 빼기 2의 x 더하기 1 이렇게 모양 잡고 다시 y는 3분의 마이너스 k 빼기 2 x 더하기 3분의 1 이래야 마음이 편하지. 그러지 않았냐? 기울기도 있고 y절편도 있고 이래야 마음이 편했는데 그럼 뒤에 것도 어떻게 바꿔주겠어? 뒤에 kx 빼기 y 더하기 3은 0 이것도 바꿔줘야 마음이 편했다고. y는 kx 플러스 3 이렇게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야. 이렇게 모양을 바꿔줘야 편했어. 그럼 평행하면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이렇게 풀어야 편해. 그럼 수직이면 두 녀석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편했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좀 고급지게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그죠? 바꾸지 마시고 오리지널러티하게 원래대로 해서 건들지 마시고 평행이면 k분의 k 빼기 2가 마일분의 3이고 3분의 마일이 아니야. 이걸 풀면 되고 이걸 풀어주는 거야. 그냥 오리지널리티하게 수직이면 k와 k 빼기 2를 곱한 값이랑 뒤에 3이랑 빼기 2를 곱한 마3이가 0이고 이렇게 풀어주면 중간에 이렇게 변형해서 푸는 거 없이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봐요. 여기 이런 거 푸는 요령은 그냥 대각선끼리 곱하면 돼요. 그래서 3k가 2 빼기 k야. 그래서 k는 2분의 1 나오네요. 됐죠? 이러면 끝났고 이것도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k제곱 빼기 2k 빼기 3은 0. 근데 k가 지금 0보다 크다 그랬죠? 베타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k 빼기 3 k 플러스 1 그래서 k는 3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게 좋아요. 모양을 이렇게 잡는 거는 약간 중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원래 오리지널러티하게 그냥 가시는 게 좋다. 예, 이 정도 내용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은 일단 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 자, 안녕.